자신의 세 가지를 반성하라. 소설가 왕 샤오부가 쓴 작품들을 읽고 깊이 감동했고 그 영향으로 세상 밖으로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한 적이 있다. 육아 사상이 부정부패는 물론 개인의 사유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어처구니 없는 시대에서 손톱만큼이라도 결벽증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그냥 눈뜨고 지나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지만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결코 왕샤오부가 말하는 모럴 히어로가 되려고 논어를 연구한 것은 아니다. 관심은 여전히 경쟁력, 능력, 기술에 있고 넓게 본다면 이것들은 여전히 과학, 지식, 지혜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다. 오랜 연구 끝에 이런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한 기업의 진정한 핵심 경쟁력이란 전략의 능력, 조직의 능력, 리더십 너머에 있으며 그것은 결국 경영자가 핵심 가치관을 굳게 고수하고 대외적인 유혹을 떨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중국 기업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런 능력일 것이다. 이 사실의 발견으로 경제, 이성과 법률에서 인문, 신념, 가치관 쪽으로 연구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가치관은 근본적인 것이라 무슨 만병통치약 같은 최종 지식이란 말은 아닐 것이다. 가치관에서 이윤에 이르는 길에는 문화, 제도, 수단 등의 단계가 있고 매 단계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과정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의 국제 경쟁력은 표면적으로야 어떻든 종국에는 샘 없는 물, 뿌리 없는 나무일 뿐이다. 글로벌한 분업 시스템 속에 노동자가 되어 피땀 어린 몇 푼의 돈을 손에 쥐는 것이 꿈이라면 모르되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고자 하는 꿈은 한낱 백일몽일 뿐이다. 삼성 귀신이라는 말은 논어 학기에 나오는 말이다. 이는 증자가 한 말이다. 나는 매일 나 자신의 세 가지를 반성한다. 남을 위해 의견을 말할 때 정성은 다했는가? 벗과 더불어 사귐의 신의를 다했는가?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을 전하지는 않았는가? 앞에 두 가지 질문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세 번째 반성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나 스스로 열심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실천한 것이었는가를 하는 반성이다. 이것은 지식 노동자가 마땅히 생각해 보아야 할 반성이며 내가 글쓰기를 주저하는 이유일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어에서는 자라는 의미를 흔히 몸신자로 표시한다. 이와 달리 서양 문화에서는 자아의식이 강하게 나타난다. 자아의식에 관한 수많은 심리학 문헌은 말할 필요도 없고 영어 사전을 펼쳐보아도 셀프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심리학 실험이 있다. 고릴라의 코에 눈에 쉽게 띄는 색깔을 칠한 다음에 고릴라 앞에 거울을 세워두었더니 고릴라는 팔을 뻗어 거울 속 고릴라의 코를 잡으려고만 할 뿐 코에 색깔을 칠한 고릴라가 자신인 줄은 알지 못했다고 한다. 고릴라에게는 자아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아기에게 동일한 실험을 해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일정한 연령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조금씩 자아의식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몸신자, 이 신이라는 글자에 기초하여 중국계 재미학자 순융지가 중국 문화의 심층적인 구조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음신자와 몸신으로 구성된 양지라 함은 배우지 않고도 선악을 구별하는 알매 능력인데 체계에서 신은 신체, 육체이고 심은
어질인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문화에서 사람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타인의 몸에 관한 관심, 보살핌, 돌봄으로 표현된다. 다시 말해서 중국 문화는 일종의 몸의 문화, 신체화된 문화이다. 중국이 세계 제1의 음식 문화를 갖게 된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몸은 타인, 집단, 사이의 보살핌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에게는 진정한 자아의식이 없다. 자신이 속한 사회를 벗어나면 중국인은 곧바로 자신의 몸에 대한 조직의 구속력을 잃는다. 아무데서나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고 환경을 훼손한다. 순룽지의 박절한 표현대로라면 중국은 마찬가지 이유로 인해 역설적으로 세계 제1의 학문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서양인들은 아이의 배변 습관 형성을 매우 중요시해서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자기 통제의식을 키워준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흔히 아이가 입은 바지에 가랑이 사이를 튀어놓는다. 이것은 어디에서든지 대소변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 하나는 어른이 시소리를 내어 아이의 대소변을 재촉한다. 그 결과 다른 사람에 의해 제어되는 인격을 형성한다. 결국 타인은 개인이 존재하는 근본 목적이자 최종 의미가 된다. 타인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도덕은 최고의 선인 동시에 진과 미가 되어 전통적으로 중국인이 숭상하고 인식하는 유일한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자신에게 세 가지를 반성한다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자신이 속하는 인간관계의 반성이지 종교적인 혹은 초월적인 반성은 아니다. 중국 근대의 철학자 량슈밍은 문화를 인간과 세계의 관계에 관한 문화, 즉 자연과학,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문화, 인문, 인간과 자아의 관계에 관한 문화, 종교로 구분했다. 그는 서양 문화에 비해 중국 문화는 첫 번째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고 세 번째 문화는 더욱 발달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중국어에는 마음을 나타내는 글자가 마음심 한 글자 뿐이지만 영어에는 heart, mind, soul 세 단어가 있어서 각기 감정의 마음, 사고의 마음, 영혼의 마음을 나타낸다. 왕샤오부는 중국인들은 감정의 마음이 발달한 정도에 비해 사고의 마음이 발달하지 못했다며 개탄했다. 량슈밍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 문화 가운데 가장 부족한 부문은 영혼의 마음이다. 영혼의 마음이 인도하는 고도의 자아의식 없이는 우주 만물에 직시하지도 드넓은 세계를 탐구할 만한 웅대한 의지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연히 과학과 기술의 큰 발전을 이룰 수도 사고의 마음이 발달할 수도 없게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영혼의 마음이 결여된 채 감정의 마음에 인도되는 인간 윤리나 도덕 원칙은 붕괴되기가 쉬워서 현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중국인의 도덕은 사회적인 도덕이며 일단 자기 사람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명대 마렵의 유학자 유종주가 신독, 자기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삼가는 것을 우리는 신독이라 하는데 그 신독을 자신의 사상과 학문의 기초로 삼은 것은 실로 옳았다 할 것이다. 이전에 중국 기업들이 돈 벌기는 쉬워도 돈을 쓰기는 어려운 문제에 관한 이야기 한 적이 있을 것이다. 당시에 나는 기업의 연구 개발과 마케팅 업무에서 추상적인 윤리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사고의 마음에서 볼 때 중국 기업의 혁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또 하나의 문제이다. 혁신은 당사자의 강렬한 자아의식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중국인들은 대개 혁신을 일종의 사회적 행위, 주제넘게 나서는 행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무엇으로 여긴다. 사실 혁신의 본질은 오히려 사람과 물질의 조합, 마음과 물질이 함께 나아가는 과학자적인 태도이다. 이때 영혼의 마음의 지배를 받는 사고의 힘이 발휘되어야 한다.
과학과 기술은 대부분 고독한 인간이 침묵 속에서 물질을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얻은 결과이다. 서양인들에 비해 중국인들의 관심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고 지나치게 왁자지껄한 것을 좋아한다. 서양의 유수한 대학들은 대개 일단 섬처럼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세워져 있다. 만약 중국의 대학들이 작은 마을에 세워진다면 적잖은 어려움에 처하리라는 것은 불보를 보듯 훤하다. 서양으로 여행을 가면 대개 중국인들은 그곳 사람들의 생활 환경과 푸른 자연을 부러워한다. 짧은 기간 여행할 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언어와 사람을 사귀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곧 중국에서 시끌벅적한 나날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중국의 대도시들은 위성 도시라든가 하는 도시 계획하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몇 겹으로 덧붙여지고 더해진 결과로 덩치를 키운 것이다. 이 또한 중국인의 이러한 문화적 특성과 무관하지는 않다. 다행한 것은 중국의 신세대들이 차츰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의 아지트는 내 말만 듣지 나는 할 수 있어 혹은 네가 원한다면 같은 광고 카피들은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신세대들의 변화로 볼 때 숭룽지에 저서 중국 문화의 신층 구조 속에 나오는 많은 예들은 머지않아 폐기 처분될 것이다. 그들의 자아 개념이 신체화, 소비주의, 물질 숭배적인 경향을 벗고 진정한 영혼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하지만 기성세들이 여전히 감정의 마음 단계에 머문 채 신세대들의 독립적인 행위 너머에서 싹트고 있는 영혼의 마음을 도외시한다면 중국 문화는 고스란히 이들 구시대의 보도 옹호자들의 손에 넘어갈지도 모른다. 공자가 말했다. 여러 사람이 모여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말이 의롭지 않고 작은 지혜를 부리기를 좋아한다면 덕에 들기 어렵다. 자신의 세 가지를 반성하지 않는 리더는 진정으로 성실한 수화를 거느릴 수도 결속력 있는 조직을 만들 수도 없다. 그 조직은 차츰 권모 술수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지게 된다. 국가 간의 경쟁은 결국 기업 간의 경쟁이며 기업 간의 경쟁은 최종적으로 문화의 경쟁이다. 육아 사상의 초월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이미 학계에서 널리 인지하는 사실이다. 과거에 좌우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직시할 것인가 시시비를 가릴 것인가 아니면 차이를 인정할 것인가. 사실 오늘날 글로벌 문화의 경쟁 속에서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육아사상의 현실 지향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유교 문화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는 인격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던 니쪼의 말도 이런 의미일 것이다.